사람은 늙어서 병들었다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걷지 못한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짐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짐이 되어가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히, 아주 서서히 시작됩니다. 아직 두 다리로 걷고 스스로 밥을 해먹고 병원에도 혼자 갈 수 있을 때 이미 그 씨앗이 심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살며 참으로 많은 노년을 지켜봤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물 짓는 가정도 보았고, 부모가 자식의 어깨 위에 조용히 걸터앉아 정작 그 무게는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노후가 짐이 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됩니다. 너는 나 없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었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이 말들은 분명 사랑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가 너무 길고 적적해서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성실히 받습니다. 그러다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마침내는 전화벨 소리를 보며 한숨부터 쉬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일부러 딸을 부릅니다. 리모컨이 잘 작동하지 않아도, 전구 하나를 갈아야 해도 엄마는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딸은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와 피로가 쌓여갑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끝내 믿지 못합니다. 결혼, 직장, 돈, 건강,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합니다. 그들은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감시로 들립니다. 노후가 짐이 되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삶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순간, 그리고 자식의 삶을 붙잡으려는 순간입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늙음이었을까요? 가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듭니다. 그러나 모두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노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바로 태도라는 것을.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자연의 이치에 가깝습니다. 자식은 누구나 자기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이미 직장과 가정과 아이들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외로움까지 얹히면 그들은 도저히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외로움이 잘못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마치 자식의 책임인 양 돌려버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결산,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선택의 시간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운명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온 우리의 습관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그 시작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차분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왜 우리는 그토록 헌신했으면서도 끝내 외로워지는지.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면 노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품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미세한 경계선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음악.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모에게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웬만하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부모님께서 실망하실까, 상처받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언제나 조용히 혼자 있는 밤에 찾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텔레비전 소리는 요란하게 켜져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식탁 위에 놓여 있고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처음에는 서운함입니다. 그 다음은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서운함이 켜켜이 쌓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정말 소용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일까요? 나는 오래 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은 종종 질문의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왜 자꾸 도와달라고 말하게 될까? 나는 혼자서도 병원에 갈 수 있는데도 왜 꼭 같이 가 달라고 하고 싶을까? 나는 스스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데도 왜 자식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불안할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편리함이나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아이를 기다리던 그 시절, 우리는 분명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바꿔 놓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은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코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중심인가?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식에게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집니다. 어떤 부모는 사소한 몸의 불편함을 크게 부풀려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미 해결된 문제를 수없이 반복해서 꺼냅니다. 또 어떤 부모는 과거의 희생을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잊히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는 많은 노년을 지켜보며 이런 장면을 자주 떠올립니다. 아들이 명절에 잠시 들렀다가 서둘러 돌아가야 할 때 현관 앞에서 부모는 웃으며 말합니다. 바쁘면 얼른 가라.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갑자기 너무 넓어집니다. 방은 그대로인데 텅 빈 공간만 커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자식이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실한 자식의 성공과 관심으로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아직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끝내 피한다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어느새 말투를 바꿔 놓습니다. 부드러웠던 말이 잔소리가 되고, 걱정이 간섭이 되고, 사랑이 요구가 됩니다. 자식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는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담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하루는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누군가의 방문으로만 완성되고 있습니까? 하루의 의미를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온전히 걸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의 일정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노후가 짐이 되는지 아니면 존중받는 노후가 되는지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의존으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무거워집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바로 감당해야 할 감정입니다. 부모의 외로움, 부모의 서운함, 부모가 평생 풀지 못한 숙제까지 그것을 대신 짊어져야 할 때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오직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자식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노후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인생의 후반부로 성실히 들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질문들은 두려움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깨어있음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착각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 착각이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희생했다. 그러니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다. 이 말들은 전혀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그 당연함 속에 조용한 균열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맞이하며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기를,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묻기를, 자식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 크게 상처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정말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일까요? 정말 부모의 희생은 미래의 보상을 보장하는 일종의 계약이었을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무의식 속에서는 자식을 하나의 투자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을 쏟고 돈을 쓰고 인생을 모두 쏟아부었으니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되어버리는 순간 사랑은 차가운 계산으로 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갚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만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참담하게 허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커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다. 자식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사랑을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 관계는 무거운 의무감에 짓눌려 결국 금이 갑니다. 나는 병상에서 자식에게 화를 내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왜 자주 오지 않느냐? 고.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늘 불평하고 서운해하는 부모도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몰라. 그들의 말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에는 정작 상대를 향한 배려가 빠져 있었습니다. 노후가 짐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관계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습니다.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챙기고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100년을 오래 살았지만 관계를 끝내 무겁게 만든다면 그 긴 시간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험이 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떠올립니다. 한 노인이 아들에게 무겁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모시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 속에는 커다란 기대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단호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노인은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바쁘면 오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 두 마디 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자식의 마음속에 남는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릅니다. 왜 이런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진짜 약함은 몸이 아니라 바로 생각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타인의 관심과 반응에 맡겨버리는 태도, 바로 그것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노후가 짐이 되는 것은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구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더 이상 꺼내야 할 자랑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자식의 현재 위에 무겁게 얹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성숙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아. 그러나 그 말 뒤에 이런 생각이 조용히 숨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자식은 나를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 매번 과거의 희생을 꺼내드는 순간 관계는 영원히 과거에 묵이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권리를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품격은 거창한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에서 드러납니다. 자식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외롭다. 외로움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해결해달라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외로움은 어느새 무거운 짐으로 변합니다.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기대, 똑같은 서운함, 똑같은 상처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며 단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노후는 지난날의 대가를 보상받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그 완성은 결코 자식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게 자리 잡았는지,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크고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겉모습만 조금 달라질 뿐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조용하고도 깊은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노후가 짐이 되는 것도 결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조금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잠시, 아니 오랫동안 뒤로 밀어둡니다. 취미도, 인간관계도, 자기만의 꿈도 모두 나중으로,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그 희생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너무 길어지면 정작 자기 삶의 뿌리는 여리게 약해집니다. 자식이 독립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앞에 남는 것은 갑자기 찾아온 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쉽게 공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을 지켜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의욕을 잃은 아버지, 자식의 방문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머니. 그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연습을 차마 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원인은 감정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실수하면 대신 책임지고, 길을 몰라 하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자식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서운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어쩐지 낯설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하려 합니다. 돈 문제, 건강, 손주 교육, 부부 관계까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든든한 명분으로.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오랜 감정의 습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체성의 단단한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매주 부모님 찾아뵙는다더라. 누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더라. 이 무심코 내뱉는 비교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다치게 합니다. 비교는 결코 사랑을 키우지 못합니다. 비교는 오히려 죄책감을 키웁니다. 죄책감으로 겨우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번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실을 겪게 됩니다. 직업을 잃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친구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 무서운 상실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두려워 우리는 자식에게 더욱 가까이 붙으려 합니다. 자식이 곁에 있으면 아직도 세상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지나치게 단단해지면 자식은 결국 숨이 막힙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고향 집에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고백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스스로가 부족한 자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가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부모는 그 깊은 피로를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외로움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말의 습관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 말들은 반복될수록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말은 생각을 굳히고 생각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결국 관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노후가 짐이 되는 문제는 결코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참혹한 결과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언제나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음아, 변화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방향 전환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 지금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 한마디, 지금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감정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관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바로 그 방식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온 바로 그 방식에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가볍게 만드는 힘은 결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이 더 잘해주기를, 더 자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를 무거운 짐이 아닌 품이 있는 품격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나는 5가지 기둥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명령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내가 100년에 가까운 삶을 통해 아주 천천히, 간절히 깨달은 방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능한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순간보다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무거워집니다. 나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당당히 혼자 병원에 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걸음이 느렸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스스로의 삶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직 충분히 걸을 수 있음에도 모든 일을 자식에게 미루는 이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을 마치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몸은 분명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단 하나라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랑과 통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사랑 속에는 때로 불안이 섞여듭니다. 저 선택이 정말 맞을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분명 걱정되어서 꺼낸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의심으로 닿습니다. 나는 자식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가 관계가 멀어져 버린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결국 자식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미 깊은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지켜보는 힘이기도 합니다.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가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루의 중심이 온통 자식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오면 하루가 환하게 밝아지고 전화가 없으면 하루가 온통 흐려집니다. 이 무거운 중심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나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식이 오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계절의 미세한 변화를 기록하며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을 정성껏 쌓아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젊은 세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결코 자식의 일정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이 문득 찾아왔을 때 그 만남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돈을 통해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느끼게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 도움은 분명 선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의가 무심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재산을 무기로 삼아 자식을 끝까지 통제하려 한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독립을 지키는 소중한 수단일 수는 있어도 영향력을 억지로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5번째 기둥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과거를 억지로 꺼내 현재를 무겁게 누르는 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참 기쁘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나는 손주에게 자주 이런 말을 건네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는 결코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모습을 따뜻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기쁘게 그를 찾았습니다. 이 5가지 기둥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들이 단단히 세워질 때 노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삶을 지나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단단한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엄연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스스로를 끝까지 존중하겠다는 결심,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기둥들이 단단해질수록 노후는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식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반가운 동행자가 됩니다. 음악,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진다고들 말합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오르고 밤이 깊으면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무리 약해져도 인격까지 약해질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후가 짐이 되는 진짜 이유는 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품격을 조용히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품격은 결코 큰 일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자식이 바쁘다며 약속을 미루었을 때 섭섭함을 곧장 말로 쏟아내지 않는 태도, 손주가 예의 없이 행동했을 때 큰 소리로 화내기보다 조용히 눈을 맞추는 태도, 몸은 조금 불편해도 괜히 더 크게 신음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바로 인격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권위만으로 존중받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화려한 직함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둘 힘을 잃습니다. 직함은 사라지고 사회적 위치는 자연히 내려앉습니다. 그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오직 인격만이 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화려했던 직함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따뜻했던 말투를 기억합니다. 편안했던 표정을 기억합니다. 함께 있었던 그 공기의 온도를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나는 이런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를 기쁘게 자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참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선택을 조금도 비난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시간을 억지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았고 자식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편안한 태도는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로서도 충분하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결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않는 것, 자식이 베푼 작은 배려에 당연하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힘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셔라. 대신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가벼워진 어깨는 언제고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옵니다. 노년은 더 이상 권위를 내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조용히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완성은 결코 외부의 번지르르한 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내면에 대한 정직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느낍니다. 존중은 억지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한 흐름의 근원은 오직 인격입니다. 몸이 아무리 약해도,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사회적 자리가 없어도 품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둘 사라질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노년의 마지막 자산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품격입니다. 그 품격을 끝까지 지키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음악,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들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어딘가 깊이 지친 눈빛, 환하게 웃고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는 덧없는 미소,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자꾸만 느려지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태도를 바꾸려 해도 도무지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정말 힘들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그 마음은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솔직하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댄다는 것과 매달린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댄다는 것은 잠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상대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의 삶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되 결코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스스로 기꺼이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무게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며 한 가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의 나이는 결코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의 방향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오늘 무슨 말을 꺼낼지, 오늘 어떤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을지, 이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노후를 바꿉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득한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젊은 날의 아쉬움,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 스스로에게 참 미안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 후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더욱 쉽게 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어? 이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관계를 참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보상은 결국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잘 견뎌온 것을 존중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자식에게 요구할 것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노후는 더 이상 완벽해져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씩 정리해가는 시간입니다. 정리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감정도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대도 담담히 정리해야 합니다. 미련도 서서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된 마음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결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버텨왔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중심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의미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태도의 아름다운 재구성입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조금도 내려놓지 마십시오. 짐이 되지 않으려는 조바심과 불안이 아니라 스스로를 끝까지 존중하는 편안한 평온으로 이 시간을 차분히 건너가십시오. 그 소중한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음아, 나는 저녁 무렵의 빛을 참 좋아합니다. 아침의 빛은 강하고 빠르지만 저녁의 빛은 낮게 깔리며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노후는 그 저녁빛과 참 닮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후는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노후입니다. 그러나 품격을 지키는 노후는 관계를 오히려 가볍게 합니다. 여기서 가벼움은 결코 무책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잘 다룰 줄 아는 성숙한 힘입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건강 상태보다 부모의 태도를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몸이 아무리 약해도 마음이 단단하면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기대에 대해, 오래된 습관에 대해, 그리고 품격에 대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노후는 결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 어떤 목소리로 말할지, 자식의 결정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지, 이 작고 소중한 선택들이 노후의 무게를 바꿉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 하나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과거의 아쉬움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조금씩 쌓여가면 노후는 분명 달라집니다. 자식은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반가운 동행자가 됩니다. 저녁빛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듯 인생도 언젠가는 서서히 저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함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닿았다면 잠시 멈추어 따뜻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 저녁빛 같은 조용한 대화를 함께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